전자공학과에서 배우는 공업수학.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처음으로 흔들린다. 전자공학과에서 공업수학을 배우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다. 이걸 왜 배우는 거지? 내가 마주해온 공업수학 문제의 핵심은 사실 공업수학 그 자체에 있지 않다.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수학은 원래 도구, 툴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공학과에 진학하던 시절을 떠올려보면 대부분은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제는 고등학교를 벗어나 전자공학이라는 학문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엔지니어로서의 길을 걷거나 연구의 세계에 남아보겠다는 다짐 말이다. 하지만 대학 1학년에서 처음 만나는 공업수학은 그 다짐을 의외로 쉽게 흔들어 놓는다. 이건 특정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 여러 대학의 전자공학과에서도 공업수학은 여전히 첫 번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그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자공학과에서 가르치는 공업수학을 대부분 수학과 출신의 강사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관점이다.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장면이 있다. 대학교 1학년 시절 공업수학 강의 중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전자공학은 잘 모르지만 수식으로 보면 너희가 하는 일은 모두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은 악의가 담긴 말도 아니었고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자공학을 공부하던 학생의 입장에서는 묘한 거리감을 남기는 말이었다. 그 이후 공업수학은 전자공학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수식을 그저 풀고 외워야 하는 과목이 되었다. 수식은 남았지만 맥락은 사라졌고 이해보다는 암기가 앞섰다. 결국 공업수학은 어려운 과목이라기보다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암기 과목이 되었고 많은 전자공학도들이 멀어지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나 역시 그 과정을 그대로 겪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여전히 전자공학을 전공하며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 상황은 많이 안타깝다. 전자공학도에게 공업수학은 결코 부차적인 학문이 아니다. 그것은 오실로스코프나 멀티미터처럼 전자공학자가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다. 문제는 수식을 수학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전자공학을 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 수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 공업수학이 수학자의 시선으로만 설명될 때 학생들은 왜 이 수식을 배우는지 알지 못한 채 계산법만 익히게 된다. 다시 공업수학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전자공학을 전공해온 한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공학자의 입장에서 공업수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하며 왜 이 도구가 중요한지를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한다. 과거에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가 후학들에게 불필요한 좌절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영상이 공업수학을 다시 펼쳐보게 하고 전자공학에 사용되는 수식들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